여러분 안녕하세요. 재미있고 유익한 동양 고전 시간입니다. 오늘은 장자의 자편 중 외몰장에 나오는 이야기 읽어보겠습니다. 장자는 이 외몰편에서 5가지의 이야기를 선보이고 있는데요. 그중 오늘 다룰 문장은 합철지부입니다. 말을 학자에 수레바퀴 자국 철자, 잉어 부자 해서요. 수레바퀴 자국에 보인 물속에서 점점 말라가는 붕어의 이야기입니다. 한시가 급한 상황에 처해 있다는 의미에서 급할 급자를 넣어서 철부지급이라고도 하지요. 장자는 모든 외물은 때와 장소에 따라서 다르게 작용하기 때문에 반드시 이래야만 한다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 모든 것은 상대적으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절대자유를 주장하는 장자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처신해야 한다니 좀 어울리지 않는 것도 같죠. 어쨌든 수레바퀴 자국 속에 개어있는 물에 의지해서 숨을 헐떡이며 괴로워하는 붕어의 처지를 장자 자신에 비유한 것을 보면 장자의 고민도 매우 깊은 것 같은데요. 그의 고민이 무엇이었는지 또 그가 우려하는 것이 무엇인지 문장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락이에요. 장주갑인 고 왕대속 감하후. 장주, 장자죠. 이름은 주이고 자는 자휴입니다. 이 휴자가 놀 휴자죠. 휴게소 휴자예요. 실 휴자라고도 하고요. 장자는 중국 전국시대 때 사람으로서 노자의 도가를 계승 발전시킨 인물로 알려져 있죠. 절대자유라든가 소유유를 상징하는 글자라고 보겠습니다. 그는 송나라 사람으로서 한때 철원에서 말단 관리를 하였다고 하는데요. 얼마 후 그는 관리직을 그만두고 나옵니다. 아마도 그의 철학은 당시의 그 어지러운 사회 속에서 말단 관리로서 겪어야 했던 부자유스러움 혹은 또 당시 불안한 사회 속에서의 그 인간으로서의 근심 걱정 등 암담한 현실을 탈피하고자 혹은 극복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시작하지 않았을까 짐작해 봅니다. 문장 살펴보면요. 장주 가빈 있죠. 장자. 성씨가 장이고 이름이 주라고 했죠. 장자가 집안이 가난해서 그러므로 왕대속 감하후죠. 감하후에게 곡식을 빌리러 갔다. 이 문장으로 봐서 장자가 인간 생존에 가장 위협을 느낀 것은 새끼 식사가 아니었나 짐작해 봅니다. 자유를 위해서 그 알량한 관리를 치우고 나와 보니 당장 생계가 어려워졌던 거죠. 사실 무의자연을 말하면서 자연의 흐름에 몸을 맡기라고 목이 터지게 부르짖는 장자도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당장 눈앞의 현실 앞에서는 대책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 철학적인 담론은 한낱 공허한 연불에 불과한지도 모르죠. 사실 자유를 누리는 만큼 그 대가를 치루어야 하는 것이야말로 엄연한 자연의 법칙 아닌가요? 그 일이 무엇이든 서로 돌을 닦는 수행자의 업이라 해도 의식주가 해결되기 전에는 그저 말로만 수행하는 구두선에 불과할 것입니다. 먹지 않고 수행 공부에 올인할 수는 없잖아요. 아마도 장자는 이 수레바퀴 자국 속의 물고기처럼 그런 혹독한 시기를 겪고 있던 중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다시 문장으로 돌아와서요. 감하후왈. 장자가 곡식을 구워달라 하니 감하후가 대답하겠죠. 요 감하후는요. 이 감은 이제 감독할 감자고 하는 물 하자죠. 해서 그 물을 관리하는 벼슬인. 이 후자는 관명이라고도 하고요. 또 성씨가 후씨라고도 하고 또 설원이라는 책에서는요. 장자의 친구인 위나라 문후이다 라고도 말합니다. 감하후가 말하기를 낙 아장득읍금 장 대자 300금 가호 낙은 이제 허락한다는 의미죠. 동의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좋다죠.
좋지. 아장특읍금. 예. 이 장자는 미래를 나타내죠. 영어로 말하면 will이에요. 내가 읍금을 받으면 장, 대자, 300금. 자네에게 300금을 빌려주겠네. 가호, 됐소? 이거죠. 여기서 읍금이라고 한다면요. 그 백성들에게 받는 부세, 세금이나 혹은 녹봉을 말하겠죠. 예, 내가 녹봉 받거나 부세 받으면 당신에게 300금을 주겠소. 예, 이거는 뭐 안 주겠다는 말과 같죠. 지금 당장 한 끼 식사를 못해서 돈을 끌어왔는데 300금이나 빌려주겠다고 하는 것은 가마우가 장자의 위급함을 전혀 공감하지 못하는 태도죠. 끼니 걱정하는 사람 앞에서 정원사 월급 걱정하는 것과 같이 이 감하후는 전혀 장자의 딱한 사정을 공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로 공감 능력이 전혀 없다 이거죠. 장자는 인간이 살아가면서 스스로 이룬 마음을 이룰성, 마음심 해서요. 성심이라고 규정을 하고요. 자신만의 아집으로 만든 성심에 의해서 옳고 그름을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심이 자기 자신의 아집이나 편견 혹은 독단에 빠져서 유연성을 잃어버리면 매우 이기적인 인간으로 변질된다고 했습니다. 때문에 장자 입장에서 장자의 외물은 이 감하후죠. 감하후가 장자의 딱한 사정을 전혀 공감하지 못한다는 것, 나와 외물과의 소통의 부재, 이런 것을 지금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에요. 네, 다시 정리해보죠. 장주갑인, 장주가 집이 가난해서 왕대속 감하후, 감하후에게 가서 곡식을 빌었다. 여기서 이 속자는 곡식 속자인데요. 꼭 곡식만이 아니라 이제 식비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자 감하후 왈 낙, 감하후가 말하길 낙 줬소. 내 해주지, 그죠? 아장특읍금 장대 자 300금 가호. 내가 장차 부세나 복록을 받으면 자네에게 300금을 빌려주겠소. 됐소? 다음 단락입니다. 장주 분연작색 왈. 장주가 분연, 이 분자를 보시면 마음심자에 나누어질 분이죠. 마음이 갈래갈래 찢어진 상태예요. 매우 화가 났죠. 분연, 연자는 이제 상태의 전미사죠. 매우 화난 상태에서 작색, 만들짝 얼굴색이에요. 얼굴색을 바꿨어요. 얼굴색이 확 바뀐 거죠. 자기의 딱한 사정을 전혀 나몰라라 하는 그런 가마호에게 매우 화가 난 상태입니다. 화가 나서 말하기를 주, 장래, 유, 중도의 호자. 주는 장자 이름이죠. 내가 어제 너를 만나러 여기 오는데 유중도의 후자, 있었다. 중도에 길 오는 중간에 이 호자, 부를 호자죠. 나를 부르는 자가 있었어. 곳이 차철중 유부어언. 내가 곳이 돌아볼 곳자, 볼시자죠. 내가 돌아보니 차철중, 수레차 혹은 거라고도 있죠. 수레바퀴가 지나갈 때 생기는 자죽 철자입니다. 수레바퀴 자국 속에 있었어요. 무엇이? 붕어 부자, 물고기 어자죠. 그래서 그냥 붕어 부자만 써도 되는데 어감상 어자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붕어 한 마리가 어지, 그 바퀴 자국 속에 있었다. 옛날에는 길들이 거의 다 포장되지 않은 길이었기 때문에 비라도 오면은 수레가 지나갈 때마다 그 자죽이 움푹움푹 나지요. 그 움푹움푹 난 자죽에 이제 빗물이 고인 상태가 되는데 물고기 한 마리가 그 속에 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 물이 고인 곳에 있자니 비가 이제 그치고 햇빛이 나면은 그 물이 점점 말라붙을 것이고 또 언제고 수레가 지나가게 되면 수레 밑에 깔려 죽게 될 것이고 그렇다고 또 물 밖으로 나올 수도 없는 상황이고 하니 꼼짝없이 도가니든지 상태일 것입니다. 그런 위급한 상황에 있는 물고기를 지금 말하고 있어요.
다시 정리해보죠. 장주, 분연, 작색왈. 장자가 성이 나서 얼굴색을 바꾸며 말하기를 주, 장래, 유, 중도의 호자. 내가 어제 오는데 중간에서 나를 부르는 것이 있었소. 주, 고시, 차, 철중, 유, 부어, 언. 내가 돌아보니 수레바퀴 자죽 속에 붕어 한 마리가 있더라고. 예, 다음 단락입니다. 주, 문지왈, 부어래, 자, 하위자야. 물고기가 장자를 부르니까 돌아보면서 말을 하는 거죠. 주, 문지. 예, 내가 그 물고기에게 묻기를 왈, 부어래, 붕어 부자, 물고기 였자. 예, 여기서 레자는요, 올레인데 요 속에는 부르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부르는 소리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붕어야 이런 거예요. 붕어야. 자, 하위자야. 자는 이제 2인칭 대명사죠. 너로 쓰였습니다. 예, 붕어야, 너는 하위자. 예, 무엇하, 할위, 놈자자죠. 무엇하는 놈이니. 야자는 의문 어미사예요. 무엇하는 놈. 예, 이것은 너는 누구냐 이거죠. 자, 하위자야. 너 누구야? 너 누군데 길 지나가는 나를 부르는 것이니 이거죠. 배왈, 아, 동해지 파신야. 배왈, 물고기가 대답하며 말하기를 아, 나는 동해지 파신야. 예, 나는 동쪽 바다의 파신입니다. 파랑이라고 해서 작은 물결, 큰 물결 그러는데요. 이 파신 하면은 작은 물결을 담당하는 수관이라고 보겠습니다. 동쪽 바다 해신의 파랑을 담당하는 수관. 이 정도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군, 기유, 두승지, 수이, 활아제. 군, 여기서도 군자는 2인칭 대명사라 그대는 이죠. 예, 기자는 어찌 기자인데 여기서는 강조의 의미로 그 기자로 쓰였습니다.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리고 유, 있을 유자죠. 말두자, 대승자에서 두승지수 하면은 많지 않은 양의 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대는 많지 않은 물, 적은 물을 가지고서 활아, 살활자죠. 나를 살리시지요. 예요. 그래서 요 제자는 감탄 종결 어미사인데 요 그 기자와 더불어서 강조의 의미로 쓰였습니다. 우리 말 중에 그런 표현 있죠. 너 왜 학교 가지 그랬어? 이런 말 있죠. 그런 식의 왜예요. 꼭 상대방에게 답을 구하기 위해서 말하는 표현이 아닌 그냥 강조의 의미로 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는 그 두승지 물 가지고 나를 좀 살려보시지요. 뭐 이런 식의 그 표현입니다. 주왈 낙 아차 남유 오월지왕. 그러자 장주가 말합니다. 낙 좋지. 아 차. 차자도 여기서는 미래시제예요. 나는 장차. 남유 남쪽으로 유. 요게 놀유자인데요. 여기 오월지왕, 오나라 월나라의 왕에게 놀러 간다가 아니라 이 왕을 찾아가는 것은요, 유세하러 가는 거예요. 나에게 어떠한 전략이 있다든가, 나라를 위한 어떤 비책이 있다든가, 그런 것을 이제 왕에게 가서 말하는 유세할 유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유세하러 다니잖아요. 예, 그런 의미의 유자입니다. 그래서 장자가 나는 이제 앞으로 오나라 월나라의 왕에게 유세를 하러 가는데 격 서강지수 이 영자 가호. 이 문장 구조가 서강의 물을 격해서 그대에게 영하면 가호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요 격자는요, 흘러들다 혹은 물줄기가 갈라져서 흐르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요 격자를 파자해 보면요, 예, 왼쪽에 물 숫자가 있고 오른쪽에 회초리 칠 복자가 있죠. 그리고 가운데에 흰 백자는 머리를 뜻하죠. 아래가 방향방자예요. 방향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어느 한 방향으로 흘러가게 몰아치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물을 막았다가 한꺼번에 터져나가게 하는, 그래서 물줄기가 한 방향으로 터지게 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 서강은요, 서쪽에서 흐르는 물을 서강이라고 하는데, 혹자는 이 서강을 촉강이라고 주장하는데요. 이 강의 특징이 물의 양이 많고, 또 세고,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서강의 그 많은 물, 그 물줄기가 센 그 물을 한 방향으로 몰아서 영자예요. 그대에게 영한다. 근데 영자는 이제 우리가 맞이할 영자로 알고 있는데요. 어디 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서강의 물줄기를 몰아서 너희 쪽으로 몰아주면 가호 되겠느냐 이 얘기죠. 정리해보죠. 주문지왈, 장주가 붕어에게 묻기를 왈 부어래 자 하위자야, 붕어야 너는 누구냐. 대왈 아 동해지 파신냐. 붕어가 대답하길 나는 동해의 수간입니다. 군기 유 두승지수이 활아제, 당신은 적은 물을 가지고서 나를 살려주시지요. 주왈 낙 아차 남유 오월지왕, 장주가 말하기를 좋지, 나는 장차 남쪽으로 오나라와 월나라의 왕에게 유세하러 가는데 격 서강지수 이 영자 가호, 서강의 물을 몰아서 너에게 흘려보내면 되겠느냐. 예, 다음 단락입니다. 부어 분연 작색왈, 예, 그러자 붕어가 분연 성을 내면서 작색 얼굴색을 바꾸며 말하길 오실 아 상여 아무 소처, 오실 우리는 이렇습니다. 아 상여 아 나자죠. 예, 여기서도 나오자고 나자예요. 상 항상 상자에다가 함께 여자죠. 그래서 항상 함께 하는 것. 예, 지금 붕어가 말하니까 예, 붕어가 내가 항상 함께 하는 것, 그것은 바로 물이겠죠. 그러니까 나의 물이에요. 그래서 나는 나의 물을 잃었다. 그리고 아무 소처, 그래서 나는 처할 곳이 없다. 예, 몸을 둘 곳이 없다예요. 여기서요, 이 문장의 특징을 보시면은 나 오자를 넣고 나 아자를 넣는데요. 이 오자는요, 아래 입구 오자이기 때문에 이제 사람을 말하고 위에 오자를 합한 우리라는 뉘앙스가 들어간 글자예요. 그리고 요 아자는요, 손수변의 창과자의 합자입니다. 말하자면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것이죠. 손에 창을 들고 있는 것은요, 우리가 자랑할 벌자도 보았지만 그거랑 조금 다른 것이요, 요 의미는 창을 가지고 있어예요. 쉽게 말하면 100평짜리 집을 가지고 있어, BMW를 몰고 있어, 이런 식의 느낌이 있는 아자예요. 조금 더 심하게 말하면 내가 들고 있는 이 창으로 너를 죽일 수도 있어 라는 느낌도 있어요. 그러니까 나 아자는요, 우리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오자와 달리 이 아자는 너와 나를 확실하게 구분짓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잃어버렸어, 나의 물. 그리고요, 여기서 또 아자가 또 들어갑니다. 오실 상여 이 무소처 해서요, 아자를 다 안 넣어도 돼요. 그런데 유독 나의 물, 나의 집, 이런 식으로 나 아자를 계속 넣은 것은요, 자기만의 급박한 상황을 강조하기 위해서, 내가 물을 잃어서 내가 몸둘 것이 없다, 물고기의 그 급박함이 구별되는 그런 말을 하면 이 말을 듣는 상대방도 당연하게 너와 나를 선을 그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나를 계속 주장하는 한 상대도 자기를 주장해야죠. 예, 우리라고 할 때는 다 합해지지만, 그래서 우리는 우리라는 말을 잘 하잖아요. 나라기보다도. 서양 문화가 들어오면서 나를 굉장히 많이 주장하게 되는데, 예, 우리 동양의 원래 가치 개념에서는 나보다는 우리죠. 그래서 이 물고기 자체가, 이 장자도 이 물고기와 공감하지 않지만 이 물고기도 이렇게 말함으로써 상대와 선을 긋는 것이 보이죠.
너와 나를 확실하게 구분 짓는다는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여기다가 아자를 강조해서 넣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그 불가에서는 사상이라고 해서요, 인간의 생각이 고착화되는 데에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이렇게 하는데요. 여기서 그 장자는요, 상아 혹은 망아, 망기, 나를 잊어야 된다, 자기를 버려야 된다, 허기, 자기를 비워야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네, 오득, 두승지수, 연활이. 우리 물고기들은 득, 얻을 득이죠. 두승지수, 여기서 연자는요, 곧 즉자 혹은 접속사 내자의 의미예요. 그래서 우리 물고기들은 적은 물만 있으면 즉 살 수 있을 뿐이야. 그렇게 많은 물이 필요하지 않아. 적은 물만 있어도 우리는 살 수 있어. 네, 우리 물고기들은 그래. 그죠? 누가 그렇게 큰 물을 달래?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물은 두승지 물 정도면 돼. 이 정도만 돼도 우리는 살 수 있다고 해서 이자, 뭐뭐일 뿐이다라는 한정 어미사를 넣은 거예요. 그런데 구운내 언차. 그런데도 당신은, 그대는 언차 이렇게 말해. 서강에 물을 끌어다가 너에게 갖다 주겠다 이렇게 말하니 증, 불려, 조, 색아, 고오지, 사. 증, 일찍이 증자도 되고요. 경험 증자도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까 어찌 기자처럼 이것도 강조의 의미로 넣은 것입니다. 불려, 뭐뭐만 못하다죠. 예, 조, 일찍이 조자예요. 예, 색아, 찾을 색, 나아. 예, 일찌감치 나를 찾는 것만 못해. 예, 나를 찾는 게 나아 이거죠. 고어지, 사. 고, 마를 고자예요. 마른 물고기. 예, 건어물입니다. 고어지, 사. 이 사자는요, 방자하다는 의미의 사자인데 이렇게 마음대로 늘어놓은 모양의 사자입니다. 그래서 시장에 물건들을 늘어놓잖아요. 예, 그래서 요 사자는 가게의 사자 혹은 시장 사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어지사 하면은 건어물 가게. 예, 그 건어물 가게에서 나를 찾는 것만 못해. 그죠? 예, 내가 물 한 바가지 좀 갖다 달랬더니 촉강에 물을 갖다 준다니 건어물 가게에서 나를 찾는 게 더 낫겠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 얘기죠. 이 문장으로 봐서요, 여기서는 단순히 물고기의 죽음을 말하고 있지만 앞에 장자도 이 감하후가 곡식을 구워주지 않으면, 누군가라도 구워주지 않으면 장자도 아마 꼼짝없이 굶어 죽겠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물고기도 끝내 한 바가지 물을 갖다 주지 않는다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시시비비를 가르면서 너 나를 가리고 그런다면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것이다를 시사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부어, 분연, 작색왈. 붕어가 성을 내면서 얼굴빛을 바꾸며 말하기를 오실 아상여, 아무소처. 우리는 나의 물을 잃어버려서 나는 몸둘 곳이 없소. 오득, 두승지수, 연활이. 우리는 두승의 물만 얻으면 살 수 있을 뿐이요. 군내 언차. 그런데도 그대는 이렇게 말을 하니 증, 불려, 조세가, 호어지사. 일찌감치 건어물 가게에서 나를 찾는 것만 못할 것이요. 쓸데없이 서강 물을 끌어다 대고 그럴 필요 없다. 그냥 건어물 가게에서 나를 찾는 것이 나을 것이다. 이 얘기죠. 이렇게 해서 이 문장이 끝나는데요. 장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오직 자신만의 생각, 내가 물 한 바가지를 갖다 준들 결국 죽게 될 거야 라는 등 오직 자기만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끊임없이 너와 나를 구분해서 결국은 물고기를 살리지 못한다. 결국 우리 모두는 저 물고기처럼 건어물 신세가 되고 말 것이다 라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류가 살아남기 위해서는 외물과의 관계 안에서 크든 작든 많든 적든
현실에 맞게 실질적으로 그 상황에 따라서 적절한 해결책을 찾아서 상호 의존적으로 서로 소통하며 살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 모두의 죽음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 문장이라고 생각됩니다. 예. 어떻게 재미있게 들으셨는지요? 예, 그럼 또 재미있는 이야기로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